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3억 년 이상 전에 먼 과거로 떠나는 여행에 초대합니다. 거대한 곤충과 그만큼이나 거대한 양서류가 살아 숨쉬는 석탄기의 밀림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한 과다한 산소가 산소 부족만큼이나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놀라운 숲과 그 위험성. 약 3억 5,900만 년 전에 시작해 약 2억 9,900만 년 전에 끝난 시대를 학자들은 석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시대에 석탄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현재에도 인류는 그 자원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실질적으로 식물의 화석입니다. 실제로 석탄기에는 정말 많은 식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도 또한 그 이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 수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당시의 육지는 거대하고 온난한 습지의 정글이었습니다. 생명은 그 이전 대본기에 착실하게 육지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개척자는 아마도 식물이었을 것입니다. 천적인 초식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식물은 순식간에 광활한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습지대와 같이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대본기에 식물이 광범위하게 펼쳐진 덕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석탄기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두 개의 상반된 작용이 있어서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지만, 반대로 모든 생물은 호흡할 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식물은 산소를 소비하는 양보다 방출하는 양이 아득히 많고, 동물은 그 반대입니다. 현재의 지질 시대에서는 광합성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이루어지지만, 석탄기 초기에는 육지에도 아주 많은 식물이 있었고 광합성을 통해 큰 공헌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미 동물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여분의 산소를 소비할 정도로 동물의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기 초기에는 특유의 대기가 형성되었는데, 그 대기의 산소 비율은 현재 1.5배에 해당하는 약 35%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에서는 현대인이 그렇게 쾌적하게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산소는 우리들이 호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자극성 기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으면 호흡기관이나 피부 및 점막에 심한 화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공기의 습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주 무더운 기후였습니다. 즉, 여러분이 실제로 석탄기의 지구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 시대의 동식물 같은 것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조언을 드리자면, 먼 과거를 방문할 때는 적어도 호흡용 보호구를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덧붙여 이것은 과거의 어느 지질 시대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대기는 수천만 년부터 수억 년 전 사이에 상당히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숲의 주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조언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준비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양치식물과 그 외의 거시식물이 놀랄 정도로 밀집해 있는 숲을 헤치며 석탄기의 숲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꽃이나 과일을 볼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시식물이 등장하는 것은 훨씬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속시식물이 등장하는 것은 백악기, 즉 석탄기의 약 2억 년 후입니다.
현재의 지질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포유류이고 공룡의 시대는 파충류가 지배자였다고 한다면 석탄기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양서류와 절지동물입니다. 절지동물은 대량의 산소 덕분에 거대화되었는데 이것은 현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석탄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는 몸 길이 약 2.5m의 거대한 다종류 아트로플레우라인데 오래전 서식하고 있던 절지동물 중에 가장 거대한 생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 갑자기 무서워지지 않으시나요? 안심해 주세요. 아트로플레우라의 먹이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 여행자에게 있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대 곤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생물학 역사상 최대의 비행곤충인 메가네우라가 그중 하나입니다. 메가네우라는 현대 하루살이의 먼 조상으로 날개를 펼치면 70cm나 되었습니다. 포식을 일삼던 그 밖의 곤충은 메가네우라의 친척인 딕티오네우리다에가 있는데 그 크기가 사람의 머리 정도였습니다. 이런 곤충을 간단히 손으로 내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곤충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한 위안은 석탄기에는 모기와 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시대에는 거대한 빈대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빈대와는 다르게 아직 피를 빠는 행동은 배우지 않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빠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첫 번째 연습 상대가 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대 곤충의 천적은 온갖 크기의 양서류인데 거대한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런 양서류들은 늪지나 강, 그리고 호수나 바다의 얕은 여울에 서식하며 주로 매복을 통해 포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겉모습은 현대의 개구리나 도롱뇽보다는 오히려 악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포식자와 비교하면 움직임이 느리고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인간을 자신의 동료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상어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나쁘고 인간을 사냥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어가 물어뜯는 것은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상어 이빨에 물린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몸 길이 4m의 에오기리누스를 발견했다면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다. 석탄기의 드문 특징 중 하나는 광활한 지역의 어디에서도 같은 생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석탄기 중기에는 대륙이 합쳐져 판게아라는 거대한 대륙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대륙은 거의 모든 육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람에 의해 원시적인 식물 포자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쉽게 확산되어 그때까지 생명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숲으로 동물들이 이주했습니다. 그 결과 판게아의 거의 모든 영역이 같은 생태계, 즉 양치식물이 무성한 습지대의 정글이 되었고 정글의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완전히 같은 종류의 동식물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석탄기 판게아의 어느 한 지역을 보았다면 판게아의 전부를 보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헤엄쳐 볼까요? 자극적인 체험이 육지 위에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물놀이 하러 모셔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얕은 여울에는 거대한 바다 전갈이나 더욱 큰 양서류가 있고 조류가 매우 우거진 수풀도 있습니다. 그 수풀에 얽혀서 독을 가진 생물을 밟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물에서는
몸 길이 8m의 리조두스와 같은 거대한 물고기와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더욱 커다란 상어인 캄포두스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캄포두스의 몸 길이는 무려 13m에 달합니다. 이런 어류는 위험한 포식자이기에 우연히 만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평화적인 생물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류가 전성기를 맞은 것은 대본기였지만 석탄기에도 많은 어류가 있었고 결코 모든 어류가 거대하고 위험한 포식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묘한 껍질을 가진 많은 연체동물과 삼엽충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엽충은 캄브리아기의 전성기를 맞이한 후부터 그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석탄기에 완전히 멸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형 포식자를 쫓아내버린다면 석탄기의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당시의 미생물은 저희의 면역 시스템이 날마다 조우하고 있는 것보다 아주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면역 시스템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성가신 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워놓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당시 생물에게 어떠한 균도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 생물과 비교하면 석탄기의 생물은 아주 원시적이고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생물을 현 시대에 데려온다고 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 양서류가 우연히 여러분을 물었고 어떤 균이 옮겨져 죽어버렸다면 나비 효과에 의해 현 시대의 세계가 불가역적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당시의 동식물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석탄기의 동식물이 여러분에게 위험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당시의 동식물에게 있어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훌륭한 생명의 조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석탄기의 마지막에는 다양한 이유로부터 석탄기 특유의 산림이 대량 멸종하여 대기의 산소 농도가 저하되었고 하나의 생태계가 여러 작은 생태계로 분열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보다 복잡한 고도의 생명체로 진화가 촉진되었지만 석탄기의 습지대 정글과 같은 생태계가 출현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